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두산 엘리베이터가 어제 그제 3일 정도 올랐는데 다시 하락하는 모습.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요, 이 뭔가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51,100원까지 갑자기 확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밑으로 빠진다? 물론 오를 수도 있겠죠. 이거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개인들 신용이나 담보대출 매물이 많이 털렸고요. 두 번째, ETF 손절매가 나왔습니다. 원전 ETF가 설정이 됐을 때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로스컷이 나가는 거죠. 개인 물량과 ETF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다행히 회복은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평선이 장기이동 평균선을 빼고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머지않아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두산 에너비리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여기서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 조금씩 팔면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건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 단계가 낮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입니다. 지금 현재 1단계입니다. 물량을 좀 던지면서 사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싸게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요, 시장 상황에서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 아까 말씀드렸죠. 51,100원까지 갑자기 빠졌을 때 이 물량이 털렸습니다. 시장론은 장중에도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매수는 1단계고 신용융자나 담보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공매도, 그리고 ETF입니다. 공매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특히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대차는 많이 줄었긴 했는데 남은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매도가 개입되면 여러분 주가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여기다가 신용이나 담보대출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다는 얘기죠. 공매도 했다가 환매수, 스퀴즈, 다시 공매도 반복이 되면서 주가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여러가지 나온 이슈들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슈 부분은 핵심만 짧게 보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SMR 공급 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의외로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미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었죠. 뉴스케일 파워, 원전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참 말이 많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난번에 체코 원전 계약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뭐 빈껍데기 계약이죠. 로열티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인트 벤처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전은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설계하는 팹리스가 있고 만드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팹리스는 미국, 파운드리는 두산이 잘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바로 팹리스 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갑질을 하는 겁니다. 두산은 미국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원전계 TSMC라 그럽니다. 이게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만듭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와 SMR 협력, 아마존이죠. 아마존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 빅테크가 왜 SMR에 베팅을 하는 걸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확실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불가능하죠. SMR은 대형 원전이 대비해서 건설 비용이 적고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다 바꾸는 것보다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옆에 SMR을 짓는 거죠. 실제로 빅테크가 그래서 SMR에다가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님이 20년 전에 테라파워를 세웠죠. 9천억을 유치했습니다. 매년 22% 성장. 이게 바로 AI 시대를 내다본 거죠.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로 돈이 몰리고 있다. 빌 게이츠와 샘 울트만. 빌 게이츠는 아예 회사를 만들었고 9천억을 유치했고 샘 울트만은 오클로에 6천억을 확보해놨습니다. SMR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원전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갑질을 했습니다. 합작사 설립이 논의가 됐었는데 무산됐죠. 근데 미국의 원전 정책이 180도 바뀌었죠.
25년 동안 300개를 짓겠다. 물론 한국 당연히 수혜를 볼 거라 예상됩니다. 근데 두산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주는 폭발하고 있는데 유동성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 지분 담보로 2조 담보대출을 했고 채권 발행이 있었죠. 800억, 추가 700억 발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잠복 악재가 부각되면 주가가 한번 급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산,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원전 계약이 있었죠. 두 번째, 한수원과 또 웨스팅하우스 조인트 벤처가 무산돼 버렸고요. 아울러서 미국의 빅테크 아마존과 SMR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그 다음 빌 게이츠 말대로 SMR이 20년 동안 매년 22% 성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SMR에 돈이 몰리고 있다. 빅테크 쪽에서. 바로 AI 데이터 센터 확실한 전력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정책이 바뀌면서 25년 동안 300개를 짓겠다. AI 빅테크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럭키 세븐이긴 한데 유동성 문제. 아직은 수주나 이런 것 때문에 부각이 안 됐는데 이게 부각되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주식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작은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 유동성 문제가 아직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밖에 지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 발행을 했으면 1,500억 정도. 이러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호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일단 횡보하다 갑자기 급락 나왔죠. 굉장히 수상한 하락입니다. 이거는 주봉으로 보면은 그럴만합니다. 조정 없이 그냥 올랐어요. 장대 연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2만원짜리가 7만원까지 350%.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꼬리를 길게 달았죠. 앞으로도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요 밑에서 한번 매집을 했죠. 하향 매집을 하다가 들어 올리고 다시 쉬다가 터졌습니다. 매집 기간이 4, 5년 정도 됩니다. 4년, 5년 매집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밑에서 5배, 잘해야 5배, 6배입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단기간에.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올라간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포 세력이 매집을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은 그냥 1단계 매수였어요. 두 번째, 개인의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그리고 공매도, ETF 설정도 됐죠. ETF 수요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했다가 올라가니까 쇼커버, 스키즈가 바뀌었습니다. 두산도 스키즈가 나왔었는데 스키즈가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과거에 2023년인가요? 에코프로가 한번 급락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급등 나왔다가 급등 급락이 나오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이 올라가니까 환매수, 그러다 스키즈로 바꿨어요. 시장가로 그냥 사버린 겁니다. 300% 올랐다 급락합니다. 이런 패턴이 두산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산이 1차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온 뒤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럴 때 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이평선이 곧 수렴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방향성이 안 나타났을 때 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외국인들 매수 단계가 바뀔 때마다 신호와 패턴이 바뀌거든요. 지금 여기라 그랬죠. 2단계, 3단계 중간 정도 가잖아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3, 4단계 가면은 그때는 팔아야 돼요. 급등 나오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여러분 주식은 무릎에 서서 어깨 팔라 그러잖아요. 2단계 시작할 때쯤이 무릎입니다. 3, 4단계 갈 때가 어깨고. 이 기술적 신호와 미리 패턴을 포착해야 됩니다. 박 대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대응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왼쪽에 각각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죠. 010 3158에 8575 두산하고 알려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두산 관련해서 뭐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수급, 주식 교육도 하는 방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요. 문자를 승인이라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아울러서 최근에 두산이 갑자기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문자 신호로 주면 안 되겠냐? 종목 신호를 충분히 드립니다. 과거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LS 일렉트릭 매수가 비중 사유 이렇게 문자를 드릴 겁니다.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3158에 8575 두산이라 보내시면 매매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신호와 텔레그램방 그리고 리포트까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시장에 변화가 오고 있죠. 아마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조방원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미 기관하고 외국인들 큰 손들은 주식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금리나 수혜주, 업종별 섹터별 금리나 분석, 그 다음에 수혜 업종과 탑픽 종목. 금리가 내려가면 IT나 바이오나 중소형주가 갑니다. 빚이 많거나 대출이 많은 기업들, 금융비용이 큰 기업들이 움직이게 돼 있죠. 얼마 전에 미국에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매수한 것 중에 80에서 90%가 다 금리나 수혜주입니다. 9월 16, 17일 연준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포트에 50%까지는 무조건 담아야 돼요. 여기 있는 종목들. 제가 주간 정보회의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PB,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나 운용사 직원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분들. 여기서 자료가 모여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아직 언론에 공개 안 된 핵심 중소형주들 010-3158에 8575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두산대로 매매하시고 금리 리포트 포트에 50%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 지금 먼저 두산하고 R이 있었죠. 리포트입니다. 기술적 신화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 타점이 공유되고요.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두산이라 보내시면 매매 타점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에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분 상반기에 원전 대장주로서 확실하게 주식을 땡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올라오는 동안 조정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판단하기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51,100원까지 확 밀어버렸습니다. 물량이 확 실렸죠. 여기서 일단 개인들의 신용하고 담보대출 그리고 ETF 손절매가 나왔습니다. 이 물량을 기관들 외국인이 받아갔어요. 일단 상방은 예상되는데 이런 모습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개미 털기 하려는 거죠.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려고. 개인들의 심리는 두 개입니다. 피어하고 포머죠. 피어는 추격 매수, 추격 매도, 포머는 추격 매수입니다. 팔아야 할 때 사고 사야 할 때 팝니다. 개인들이. 이것처럼.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매집의 단계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개인들만 털렸잖아요. ETF 손절매는 어쩔 수 없이 나간 거 자동 프로그램으로 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상방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급락이 몇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물량을 털리지 않으려면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고요.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아울러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하실 때 매매 타점 도무지 감을 못 잡겠다 이런 분들은 두산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두산대로 매매하시고요. 최근에 시장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금리나 수혜주 탑픽 종목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계좌에 50%까지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이거든요. 무조건 선침해 두시고 그리고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정보회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강남 쪽이나 여의도에서 하는데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된 내용이 A4 용지 하나에서 2장 정도 여기로 서머리가 됩니다. 이 자료 여러분 세력이 사는 종목, 파는 종목 어떤 이슈가 있다. 국내 미공개 자료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문자를 정보라 보내시면 돼요. 선착순 300명입니다. 이거를 영상을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못 들을 겁니다. 그죠?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제가 월요일날 보내드릴게요. 토요일날 자료가 나오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매주 주간 정보의 자료가 여러분한테 갑니다. 선착순입니다.
추가로 받지도 못해요. 이거는 너무 오픈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자 정보 보내시면 이 리포트 한 장만 있으시면요, 여러분 한 장에 수당인데 종목 발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착순입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두산 엘리베이터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세는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파동이 여기서 원, 이게 하락 파동이라 친다면 상승 3파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올 겁니다. 미리 여러분 대응하셔야 돼요.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이죠. 괜히 물량 털리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5만원 1,000원대까지 리포트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 두산 보내시면 문자 신호 드립니다.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조선 방산 원전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회비용이잖아요. 어떤 거 사이 수익을 더 많이 날 수 있을 것인지. 조방원이 많으시다면 50%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50% 여기 채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문자 금리라 보내시면 여러분이 담아야 될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리나 수혜주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단위로 나오는 자료 있죠? 영상을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보라 보내시면 선착순 300명한테 제가 보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날 제가 갈 겁니다. 이게 오전에 보내드릴게요. 자료 안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 언론에 공개 안 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공개 수급가 이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